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 조진우가 위스키 잔을 들며 음침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아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재무 담당 상무 한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 분명히 뒤가 있어. 단순한 골프장 캐디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누군가 심어놓은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나 검찰에서 파견한. 조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야. 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김서진의 일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그린 위의 조용한 구룡. 서울 근교 최고급 골프장 프레스티지 컨트리 클럽의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김서진은 캐디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담당할 VIP 고객의 프로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성그룹 회장 백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 오늘 백성그룹 회장님 전담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저 양반은 까칠하기로 소문났어. 캐디 마스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커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캐디들이 서진을 힐끔거리며 걱정스럽게 수군댔습니다. 백도윤 회장, 저번 달에 캐디 하나 울려서 그만두게 했다던데. 성격 더러운 걸로 유명하잖아. 서진이 불쌍하네. 돈은 팁으로 많이 주지만 그만큼 까다로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유니폼을 단정히 정리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오전 7시 정각 검은색 마이바흐가 골프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백도윤 회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자랑했지만 첫인상부터 오만함이 물씬 풍겼습니다. 오늘 내 캐디가 누구라고? 김서진입니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백 회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무례하게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말입니다. 젊고 예쁘네. 그런데 일은 제대로 할 줄 알아? 요즘 캐디들은 외모만 신경 쓰고 실력은 개판이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첫 홀부터 백 회장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이 티를 꽂는 높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티를 그딴 식으로 꽂으면 어떻게 해? 골프도 모르는 게 캐디를 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티를 다시 꽂았습니다. 하지만 백 회장의 트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미지근해. 얼음 좀 제대로 넣어. 클럽이 더러워. 닦는 것도 못해? 거리 측정이 틀렸어. 눈깔은 장식이야? 동반한 다른 골퍼들도 덩달아 서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캐디 수준이 이래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버릇이 없어졌어. 돈만 밝히지. 서진은 묵묵히 모든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녹음기처럼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의 톤, 사용하는 단어들, 표정의 변화,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6번째 홀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백 회장이 샷을 실수하자 분노를 서진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중을 방해해서 그래.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 다냐?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원래 천한 피가 흐르는 거야. 부모부터가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없어? 그 순간 서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어린 서진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엄마 이윤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기뻐하는 듯 했지만 곧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 제발이요. 서진이는 정말 당신 딸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이윤희, 그 애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돈이나 받고 입 다물고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눈썹도 목소리도 닮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른 남자와 만들어 놓고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지. 더럽게. 그날 밤 엄마는 서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엄마가 못다한 일을 언젠가 내가 해줄 거라고 믿어. 현재로 돌아온 서진은 백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목소리, 그 오만한 말투, 사람을 깔보는 시선.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목소리. 맞아. 틀림없어. 그날. 엄마가 울던 그날의 그 목소리야. 백 회장은 서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더욱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뭘 쳐다봐? 기분 나쁘게. 일이나 제대로 해. 네, 회장님. 서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백 회장이 팁도 주지 않고 떠난 후 서진은 혼자 남아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골프장에서 그녀는 지갑 속 깊이 간직해온 낡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백도윤과 자신의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성그룹 안으로 들어가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말입니다. 이 챕터 초대받지 않은 입장. 한 달 후 서울 중심가 백성그룹 본사 63층 건물입니다. 아침 9시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로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서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저 사람. 저번에 회장님 골프 캐디하던 사람 아니야? 맞아. 분명히 그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 있어? 설마 항의하러 온 건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실장 김서진입니다. 출근 신고 드리러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47층 감사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인 임원들은 서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친 거 아냐? 골프장 캐디가 감사실장이라고? 이게 말이 돼? 회장님이 정신이 나가신 거야? 뭔가 뒤가 있을 거야. 단순하지 않아.
47층 감사실에 도착한 서진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기존 감사실 직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 실장이라는 거죠? 감사실 차장 박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고졸은 아니시겠죠? 대학은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하는 능력 아닐까요? 서진의 차분한 대답에 직원들은 킬킬거렸습니다. 능력이라 골프채 닦는 능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도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얼어붙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회장님. 감사실장 김서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백 회장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뭔 개소리야? 골프장 캐디가 갑자기 감사실장이라고? 전임 실장님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시면서 본사에서 저를 발령냈습니다. 본사에서? 누가 감히? 백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회장님. 그 순간 백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사회? 내가 이사회 의장인데 언제 그런 결정을 했어? 회장님께서 골프장에 계시는 동안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감사를 예고해서 즉시 새 감사실장을 임명해야 했거든요. 서진의 설명에 백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너, 설마 일부러 내 골프 캐디를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의 태연한 모습에 백 회장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때 조진우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김 실장님, 우리 회사 시스템도 모르시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진우의 도전적인 말투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아있느냐는 거죠. 기록이라고요? 네,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까지요. 서진의 말에 조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언이라니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사실의 권한을 과소평가하시는군요. 저희는 필요하면 누구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 회장은 서진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야, 김서진인가 뭔가. 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무섭긴 누가 무서워요, 회장님? 서진의 반문에 백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뭐, 정당한 감사를 받는 게 무서우시다는 건가요? 그럼 숨길 게 있다는 뜻인데. 이 여자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감사실장의 정당한 업무요. 백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죠. 서진이 자리로 돌아가자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맞네. 회장님한테 저렇게 대들다니. 며칠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젊은 백도윤과 자신의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진의 눈빛에는 20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닌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 회장은 조진우를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절대 놔둘 수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서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3챕터 감사의 칼날, 정조준. 백성그룹 본사 47층 감사실, 서진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차장, 지난 3년간 해외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와 주세요. 그런 자료들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박민수 차장이 머뭇거리자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사실장 명령입니다. 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가져오겠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몰래 녹음한 백 회장과 조진우의 대화가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케이맨 제도 법인 문제는 어떻게 됐어? 걱정 마세요, 회장님. 서류상으론 완벽합니다. 누구도 추적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 해. 세금 내고 살 바보가 어디 있어.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획실에서 자료를 들고 온 직원이 투덜거렸습니다. 감사실장님, 이런 기밀 자료를 함부로 요청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밀 자료라고요? 회사 정당한 업무 자료가 왜 기밀이죠? 그게 조 전무님께서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때 조진우가 감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 실장, 도대체 뭘 하려는 거요? 감사 업무입니다, 전무님. 감사? 회사 시스템도 모르는 사람이 뭔 감사를 한다는 거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스템은 금방 파악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랐어요. 단순하다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인지 알기나 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교묘하더군요. 특히 조 전무님이 관리하시는 해외법인들이요. 조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외법인이 어쨌다는 거요?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참 다양한 곳에 법인을 두셨네요. 사업 목적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건 정당한 조세 최적화 전략이에요. 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세 최적화요? 탈세를 그렇게 포장하시는군요. 뭐라고?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요? 아직은 의혹 단계죠. 하지만 조사해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조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골프장 캐디 출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골프장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방심했을 때 하는 말들을요. 조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그냥 골프장에서는 사람들이 참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때 백 회장이 감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야, 김서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감사? 내 허락도 없이?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실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장님 허락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백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사실?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사실을 운운해? 제가 뭘 아는지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까요? 서진이 서류철을 펼치자 백 회장과 조진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해외 계좌 송금 내역과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구했어? 감사실의 정당한 조사 권한입니다. 조진우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기업 기밀인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추자 백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앞으로 더 깊이 조사할 거라는 예고요. 이 미친 여자가 백 회장이 서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조진우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서진은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걸 보니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요. 걸리는 게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만 비자금 조성, 부동산 차명 소유, 유령 회사를 통한 돈 세탁?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기관에 넘길 만하죠. 백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기관이라고? 너 미친 거야?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업무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서진이 일어나 사무실 벽에 붙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백도윤과 어머니가 함께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뭐야?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찍힌 사진이죠. 백 회장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죠. 서진의 의미심장한 말에 백 회장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야, 김서진. 너 정체가 뭐야? 단순한 골프장 캐디가 아니지? 정체라니요? 저는 그냥 감사실장 김서진입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20년간 품어온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4챕터 그림자 속의 공모자들. 김서진의 감사 작업이 본격화되자 백성그룹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 회장의 측근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 VIP룸, 절대 도청될 걸 염려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 조진우가 위스키 잔을 들며 음침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아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재무 담당 상무 한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여자 분명히 뒤가 있어. 단순한 골프장 캐디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누군가 심어놓은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나 검찰에서 파견한. 조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야. 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백성그룹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 실장이 학력을 위조했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으면서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감사실 남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래. 진짜? 그런 여자였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그룹 감사실장의 충격적인 과거, 골프장 캐디에서 임원으로,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박민수 차장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급한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급한 사람들이요? 숨길 게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민경숙이었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경숙 이모, 걱정 마세요. 다 계획대로예요. 계획이라니? 이모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민경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정말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인 거 확신하고 시작한 거니? DNA 검사까지 했어요. 99.9% 일치합니다. 그럼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직접 말한다고 인정할 사람이에요? 20년 전에도 증거를 대라고 했던 사람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만 다칠 수도 있어. 다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화를 끄는 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진우가 감사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아기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김 실장, 요즘 화제의 인물이시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는데? 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유치한 소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치하다고요? 학력 위조의 불륜 스캔들이 유치해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소문내는 게 유치한 거죠. 조진우가 책상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서진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서진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조작된 자료로 저를 모함하려는 거군요. 조작이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서진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써주신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찍은 사진들도 있고요. 조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불륜 스캔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불륜이요? 누구와 불륜을 했다는 거죠? 박민수 차장과. 서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박 차장님이요? 그분은 결혼한 지 15년 된 가정의 아버지인데 제가 왜 그런 분과 불륜을 해요? 그럼 사진은 뭐예요? 사진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조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사진 같은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 회장이 감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김서진. 이제 그만둬. 무엇을 그만두라는 건가요? 이 쇼 말이야.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안다고.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당한 감사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업무라고? 웃기지 마. 너한테는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목적이요? 너 나를 개인적으로 원망하는 거지? 골프장에서 기분 나빴다고.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골프장에서 기분 나빴다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뭐야? 그날 회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천안 피가 흐른다고 부모부터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라고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그냥 한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서진이 책상 위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 혹시 아세요? 백 회장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 특별한 의미라니. 그 순간 백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와 아이의 모습이. 설마 너.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누구 하나는 끝까지 올라가 봐야죠. 증오로가 아니라 정의로. 오챕터 회장의 반격, 그리고 폭로. 백 회장이 서진의 정체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한 다음 날
백성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공고가 붙은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서진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 서진은 공고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실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백 회장이 단상에 서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진이라는 자가 감사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습니까? 독립이사 중 한 명이 질문하자 백 회장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감사 범위를 초과해서 기업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했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자는 골프장 캐디 시절에 제게 당한 모욕 때문에 복수하려는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서진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너,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이사회에서 저에 관해 논의한다면서 당사자인 저를 빼고 하시는 건가요? 독립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 실장님도 참석하시죠. 백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백 회장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은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녀사냥을 하고 있어요. 마녀사냥이라고요? 서진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회계 부정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정당한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조사라고? 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게 정당해? 증거가 없다고요? 서진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K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300억 원 송금 내역 회장님 개인 명의로 구입한 강남 빌딩 차명 등기 서류, 그리고 조진우 전무와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있는데요.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백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 파일이라고? 언제 그런 걸? 골프장에서 회장님과 조 전무님이 나누신 대화입니다. 세금 내고 살 바보가 어디 있냐고 하셨던 그 대화요. 조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법 도청이에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 도청이 아니라 우연히 들은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라고요? 그럼 녹음 파일은 뭐예요?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혼자 연습한 재연 버전이에요. 실제 대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한 거죠. 백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실? 내가 뭘 안다고 진실을 운우네. 그때 서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너는 그냥 골프장 캐디 출신 아니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서진입니다. 어머니는 이윤희,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뭐? 백도윤입니다. 이사회실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 회장은 말문이 막혔고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20년 전 어머니 이윤희와 만나셨을 때의 일 기억나시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저예요. 백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가. 서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99.9% 일치해요. DNA 검사를 언제? 회장님 골프채에 묻은 침에서 채취했습니다. 백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20년 전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나시죠? 그 애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나 있냐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가요. 조진우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요? 저를 골프장에서 모욕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안 피가 흐른다고 부모부터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 어머니를 모독한 거예요. 백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알았다면 뭐요? 그럼 다르게 대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백 회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때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감사 업무도 개인적인 복수 목적이었던 건가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백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내 딸이라고 치자. 그럼 이제 그만둬. 아버지가 부탁한다.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탁이라고요? 20년 전에는 저와 어머니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부탁이라고요? 그때는 내가 젊어서 책임을 안 진 거라고요? 그럼 이제는 늙어서 책임을 져야겠네요. 서진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비리 사실을 자백하고 사퇴하세요.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백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낼 셈이야? 아버지요?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한 적이나 있나요? 서진은 이사회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복수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6챕터 폭풍 속의 고백. 서진이 이사회에서 폭탄 선언을 한 그날 밤 백성그룹 본사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백 회장과 조진우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언론사에는 긴급히 손을 써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백 회장이 사무실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언론사에 연락해서 기사 나가지 못하게 해. 이미 몇 군데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진우의 말에 백 회장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6시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들에 동시에 익명의 USB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박상훈이 USB를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백도윤 회장의 K맨 제도 계좌로의 거액 송금 내역. 두 번째 파일 조진우와 한성민이 주고받은 비자금 조성 관련 이메일. 세 번째 파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김서진의 출생신고서. 혼외자 이름 김서진. 부 백도윤. 모 이윤희. 박 기자는 즉시 데스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대박 특종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첫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백성그룹 회장 숨겨진 딸, 복수를 위해 회사 침투.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임박. 기사가 나가자마자 백성그룹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5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언론이 난리예요. 취재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백 회장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쌓고 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회장님, 검찰이 몰려옵니다. 뭐라고? 조진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백성그룹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회장님. 어디로 도망가? 이미 늦었어. 그때 서진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였습니다. 백도윤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라고? 이게 무슨... 백 회장이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신고한 거지? 신고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예요. 시민? 넌 내 딸이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딸이라고요? 20년 동안 딸 취급 한번 해주셨나요? 그건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도 무시하셨잖아요. 백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라고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돈이나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고 하셨잖아요. 더럽다고도 하셨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서진이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꺼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백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서진이가 당신을 찾아갔겠네요.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서진이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뿐이에요. 편지를 읽던 백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서진아, 어머니가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백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그때 조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서진, 이제 그만해.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서진이 조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조 전무님도 공범이시잖아요. 같이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뭐라고? 나는 회장님 지시를 따른 것뿐이야. 지시를 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백 회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기회라고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기회를 주셨나요? 태어난 저에게는 기회를 주셨나요? 그때는 내가 젊고 어리석었어. 젊고 어리석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갑이 채워지자 백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서진아, 넌 내 딸이야.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신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노릇 안 하셨으면서 제발.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어머니가 받지 못한 정의를 제가 대신 실현하는 거예요. 백 회장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후회하게 될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보낸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백성그룹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백성그룹 회장 구속, 딸의 고발로 드러난 진실, 20년 만에 복수, 골프장 캐디에서 감사실장까지. 서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로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7챕터 피할 수 없는 진실. 백도윤 회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백성그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대형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독립이사 김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조진우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검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임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부회장 백성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서진 감사실장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상된 결과입니다. 예상된 결과라고요? 부정과 비리로 쌓아 올린 성과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조진우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경영진의 책임이죠. 잘못된 경영진이라고?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분이었나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결국 당신도 백성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그때 부회장 백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 씨,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회장님도 충분히 벌을 받으셨고, 충분히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어머니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요. 무너져야 할 회사라면 무너지는 게 맞죠.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백도윤 회장의 비밀 계좌네요. 지난 10년간 회장님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1조 2천억이라고요? 두 번째 화면 조진우와 한성민의 메신저 대화. 조 전무와 한 상무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직원들 월급 깎아서라도 회장님 돈 빼돌리는 걸 도와야 한다고 했네요. 조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증거 능력이 없어. 조작이라고요? 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세 번째 화면 비밀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 결과. 스피커에서 백도윤과 조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모르잖아. 우리끼리만 배 부르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그냥 일만 하면 돼요. 하청업체들도 쥐어짜면 더 짤 수 있어. 어차피 갈 곳 없으니까.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99.7% 일치합니다. 조진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서진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화면에는 서진의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백도윤의 친딸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한 푼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백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회사를 제대로 다시 세워야죠. 다시 세운다고요? 비리로 얼룩진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조진우가 비웃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서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세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경영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험이 없어도 양심은 있어요.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독립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동의할까요? 주주들은 이미 저를 지지하고 있어요. 서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집단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체 주식의 34%를 대변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34%라고요? 여기에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조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쿠데타야.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정상화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조진우 씨, 한성민 씨,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아직. 조진우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골프장 캐디였던 여자가 이제 백성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8챕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름. 백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6개월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백도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김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표이사 김서진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경숙이 차를 가져오며 감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경숙 이모.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꿈이 아니야, 서진아. 내가 이뤄낸 현실이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백도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조진우와 한성민도 각각 10년과 8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백성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전국 하청업체 대표들과 미팅이 있다고 했죠? 네,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분들과 새로운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하청업체 대표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안내해 주세요. 회의실에 들어온 하청업체 대표들은 여전히 서진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대한건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성그룹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달라졌습니다. 서진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청업체 대금 지급률이 99.8%로 개선됐고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도 안전히 금지했어요. 그건 알고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표들이 주목했습니다. 저 역시 힘없는 사람의 편에서 살아왔거든요. 절대 약자를 괴롭히는 회사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때 한 대표가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짜 고마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업 대표가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네요.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백도윤 그 자식. 아니, 전 회장은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봤는데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대로 된 벌을 받고 계세요. 당연하죠. 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남들이야 오죽했겠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민경숙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교도소 면회 가는 날이지? 네. 가야죠. 아직도 힘들어?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서울구치소 면회실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 백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백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낸다고 할 수 있나? 매일 후회만 하고 있어. 후회요? 너와 윤희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정말 미안해. 서진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하지만 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혈육이니까 몸 건강히 지내세요. 백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이런 아버지에게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회사는 어때? 잘 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예전보다 훨씬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행이야. 내가 있으니까 안심이 돼. 서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뉘우치며 사세요. 그게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진에게 민경숙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럼 다행이네. 너도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겠구나.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음 날 백성그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서진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백성그룹에서는 모든 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자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행사가 끝난 후 서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도 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백성그룹 대표이사 김서진. 하지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김서진으로 살아갈게요. 민경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 복수 말고 진짜 살 말이야.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 살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요. 서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아닌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그 굴욕적인 순간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진정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위 이야기의 교훈이. 김서진은
어린 시절 혼외자로 버림받고 캐디로 살아가며 억울함과 수모를 겪었지만 끝내 자신을 버린 백도윤 회장 앞에 감사실장으로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머무르지 않고 부패한 시스템을 바로잡으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삶으로 답합니다. 조진우의 탐욕, 백 회장의 오만, 민경숙의 따뜻한 연대는 인간 군상의 민낯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존엄은 출신이 아닌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삶의 용기와 가치, 그리고 인간다움의 본질을 되묻습니다.